문자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주말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집 청소 좀 하고 뭐 그러느냐고요? 아, 그래요? 예, 봄이 왔으니까요. 청소 네. 좀 해야 되는데 와, 먼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사모님을 또 도와주시고 훌륭하십니다. 말 잘 들어야죠. 최민희 의원님은요? 저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요. 네. 주말에는 주로 어머님 돌보고 네. 그리고 뭐 등등 지냈습니다.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두 분 다 뭐 그 지역을 이렇게 누비느라고 고생하실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납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뭐 예. 지난주 후반까지만 해도 앞으로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울 거다 한동안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이라도 두 분 회동이 이루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과 곧 취임할 신 대통령 간에 이렇게 두 분의 어떤 의견 충돌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은 원치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두 분 다. 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지만 회동이 성사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다시 내미신 거예요. 네, 형식이. 그래서 이 부분이 성사된 데에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본인보다는 국민께 예의를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네, 그 태도, 예의 이런 게 작용했다고 보고 또 감사원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세태에 맞게 신권력 편들기에 나서면서 네. 그런 부분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네, 관한은. 감사위원 추천을 네. 현 청와대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이게 네, 누군지도 저는 알아요. 누구요? 사실은 이 문제가 됐던 감사위원이 지금 두석이 공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 임명을 시도했던 사람이 원래 감사원 출신인데 네.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으로 돌아가서 요번에 이제 감사위원으로 승진. 임명이 되면 네. 이게 뭐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근무를 했어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비가 제기될 수 있었는데 감사원장이 어쨌든 지금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추천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여기 이 정부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직업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파견을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녀올 수 있죠. 예. 그리고 특히 그 부처에서도 정부 임기 초기에는 소위 에이스들이 그렇죠. 많이 파견을 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갖고 정치적 어떤 편향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문제는 청와대 근무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이 친정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파견을 내부에서 보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다 알거든요. 그 이제 개인이 어떻다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되고 이제 그거보다는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감사원식의 이런 신권력 눈치 보기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좀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제가 취재하고 추측한 바에 따르면 사실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하여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 임명된 사람을 금융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신임해서 한 번 연임시킨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의 새 인물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수위 쪽의 의견을 수렴했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종편에서 이번에 추천된 한국은행 총재를 인수위 측에서 추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던 사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가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보고받은 것도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무직 자리 임명 문제나 이런 거는 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항상 일이죠. 있는 얘기라, 물론 협조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협조가 안 될 때를 위하여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좀 여야가 이 원칙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주변이나 웬만한 사람 그 평가가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예. 누구 이름 되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다. 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뭐 정치권에 줄을 대서 한쪽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출세했는지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한국은행 총재 새 추천된 분은 괜찮은 그러니까 분이잖아요. 좋은 분이에요. 네, 저도 네.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렸나요? 딴 데서요. 아니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그 이창용 전 네. 아태국장은 뭐 흠잡을 데 없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군이었고 뭐 다행스럽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몇 자리에 있어서 정말 정치적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동안 기용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무리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충돌음이 나는 거죠. 7925님, 청와대 완찬 메뉴 궁금합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회동 아마 소화가 잘 되는 메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알아서 잘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김정숙 여사 옷감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최민희 의원님. 우선 얼마 전에 브로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브로치, 예. 굉장히 고가의 브로치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2만 원 정도짜리였습니다. 브로치가 2만 원짜리입니까? 2만 원짜리였습니다. 네네. 그게. 그런데 그 동물이 같은 동물처럼 보인다고, 뭐 이게 엄청나게 비싼 브로치다. 2억 원대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서 지금. 근데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이 됐는데 애초에 그 잘못된 보도를 한 곳에서 그 보도 크기만큼 정정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돌아다녀서 그렇고요. 예. 저는 지금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옷들이 예를 들면 한복, 그건 할머니가 주신 그 감으로 직접 만든 것, 그다음에 무슨 그 평창 관련한 무슨 행사에서 플래카드로 만든 가방,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고가는 뭐 샤넬, 제가 이 제품을 잘 모릅니다만 샤넬 관련하여 한국 문양, 우리나라 그 문양이 들어간 것을 빌려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이게 뭐 정치권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예, 네티즌 일부가 시작되고 이게 이제 스멀스멀 움직이는데 가짜 뉴스와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역대에 영부인에 대해서, 물러나는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옷을 가지고 왈가왈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었죠.
아니 영부인. 있었죠. 영부인. 아니, 있었죠. 이멜다 말고요. 자, 말씀하세요. 박근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요. 잠깐만요. 누가 네. 있었습니까? 영부인이 제가 우리나라.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면 예.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소위 온로비 사건, 그때 라스포사를 통해서 뭐 재벌 아니, 그거는- 회장 부인들이 이호 여사의 옷값을 대납해 줬다. 예, 또 뭐 그때 아니 잠깐만요. 그게 이제 아니, 옷값 그거는 문제였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 그래서 이제 특검까지 갔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온로비 사건은 전혀 다른 대기업 그 당시에 대기업 일부에서 외화 밀반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온로비를 했다. 대기업 그러니까요. 회장이 이게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영부인의 옷값으로 영부인의 문제가 옷값을 있다고 보시면 누가 안 되죠. 대신 내줬느냐 이게 아닙니다. 특검까지 갔던 것이고요. 지금 이 사안은 잠깐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얘가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소위 의전 비용이라고 돌려서 얘기합니다만 사실 옷값이죠. 청와대 특수활동비나 국가 예산을 통해서 옷값으로 얼마를 썼느냐 이게 쟁점인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지금 숨기려고 하니까 의혹이 눈덩이 커지듯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원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공개하라고. 아니 청와대 특활비로 옷을 샀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확인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어요. 이걸 청와대에서 공개 아니, 거부하니까 잠시만요.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에요. 지금 항소를 했고 지금 세간에 떠도는 소문은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수십 년간 공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숨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한간의 소문이 저 또 퍼지고 가짜 있으니까. 뉴스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조건 저기요. 남의 얘기를 좀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아니, 가짜 그런 소문이 뉴스입니다. 지금 많이 퍼지고 있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소문 얘기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로 그러면 의류 구입 비용으로 얼마 썼는지 그리고 그중에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예, 잠시만요.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문제가 그래서 커지는 저는 거죠. 저런 말씀 하실 때마다 진짜 내로남불하신다. 검찰 특수활동비도 법원이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 1심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도 공개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안이 그렇다면 이걸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판결받고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기준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소문이 있다. 이런 말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다고 해도요. 이거 일정한 기준을 거쳐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거 국회에서 일정 수의 의원이 찬성하면 공개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밟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소문은 터무니없고 그 터무니없는 소문은 가짜뉴스이며 그 가짜뉴스는 이 자리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더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하고요. 말씀대로 김정숙 여사가 2만 원짜리 뿌러치를 달고 다녔고 물려받은 한복을 입은 거고 그리고 다 저렴한 옷을 입었고 비싼 옷은 샤넬 한 벌뿐이다. 아니 그럼 그건 그 내용을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공개 저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원 그러면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검찰 특수활동비도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저는 거꾸로 청와대는 지금 이런 미주알 고주알을 다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그리고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작이 가짜뉴스로 시작된 거예요. 뿌러치 2억짜리라고 2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이런 근거 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승태님께서 공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예산 쓰는 거랑 뇌물 받은 거랑은 같은 예를 드는 게 적절한가요? 얘기합니다. 근데 특활비 공개하고 이 옷하고는 별개의 사건 아니에요. 만약 의원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소문인데 만약에 특활비로 옷을 샀다면 공개해야 되는데 특활비로 옷을 샀다는 이 전제가 아직 아무것도 이렇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좀 너무하지 지금 않습니까? 그 소위 네티즌 수사대들이 밝혀낸 게 지금 178벌 정도 몇 벌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그 옷이 어느 브랜드의 얼마짜리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봐도 똑같은 옷이긴 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소위 얘기하는 짝퉁 옷을 입지 않은 한 그거는 그 브랜드의 그 가격의 옷을 입은 거죠. 근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니 그러니까 점점 의혹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은 아닐지라도 만약에 국가 예산으로 그렇게 수십억 원의 의류 구입 대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횡령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수십억 원 그것도 또 이게 너무 그것도 다 하시잖아요.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거 없이 떠도는 거. 제가 지금 아주 근거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하는 게 다 사실이냐. 의원님 사실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잖아요. 소위 그 치타 모양의 브로치로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확인해 보니 2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이게 2억짜리라고 해서 처음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이런 걸 몰라서 펜더 드 까르띠에 브로치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 골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닉스,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거의 2억짜리다. 이러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점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더 해보겠다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170몇 벌을 특활비에서 산 의혹이다. 이거 자체가 근거가 없이 제기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기된 의혹은 수백 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178점이라며. 이게 진짜 그 뭐 고가가 아니다. 뭐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하나가 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백 점의 의류에 대해서 이게 다 비싼 게 아니다라고 잠시만요.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는 반박을 해줘야 됩니다. 언론이 안 하기 때문에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파란 옷 프랑스 가셨을 때 2018년 이것도 이제 지금 문제 제기되는 건데요. 이거는 프랑스 한인 입양인이 디자인한 옷을 입으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싱가포르 국빈 방문했을 때 소위 그 빨간 백 들었어요. 그것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분이 계시던데 이거는 평창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멋있는 옷이 하나 있어요. 까만색과 밑에 이제 알록달록한 건데 이 또한 러시아 방문 때 블라디보스톡에서 직접 구입한 옷감으로 직접 디자인해서 입은 옷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알겠습니다. 해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아방궁 사전은 조금 심했잖아요. 김영남 의원님.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네. 네, 논두렁식의 호화요트 이 부분도 조금 심했잖아요. 이거 떠올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죠. 여사님의 옷 가지고 지금껏 옷 가격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었나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됐는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좀 아까 얘 들은 옷노비 사건은 옷노비 사건도 그때 지금 가격으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문제에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의 결과가 어땠어요? 옷노비 사건 특검은 사실은 제일 성과가 잘 나왔던 특검이죠. 특검 역사에서. 앙드레게임 이름만 나왔잖아요. 아니죠. 김풍남 아니요. 그 옷노비 특검이 의원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옷노비 특검은 예를 들면 영부인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옷을 이렇게 입었다 뒤져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네. 대기업 회장을 수사하다가 나온 곁다리인데 옷노비라는 그 섹시한 제목 때문에 옷노비 특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취자께서 이건 뇌물을 의심해서 시작한 사건과 옷값이 어떻다면 옷이 여러 개다.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의혹의 시작은 더 중요한 일로. 이건 너무 심하세요. 지방선거로 넘어가자고요. 네, 지방선거로 넘어갑시다. 자, 민주당에서 송영길 자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낙연 등판론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지금 서울은요. 저는 이 모든 건 과거에는 몇 명이 기획을 해서 밀어붙이잖아요. 네. 이걸 밀실공천이라고 하죠.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정확히 민주당의 중요한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 결정하시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획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기획이 시민들의
컨펌을 받지 않으면 다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자. 봅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뭐 김동연 전 대선 후보 얘기도 나와요. 근데 네. 아니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이 됐던 경기도지사가 됐던 그 광역단체장 후보를 그러면 소위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그냥 단수로 찍어서 공천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요, 근데 쉽지 않죠. 경선을 거친다면 네. 제가 보기엔 당 후보 되기가 어려워요. 네. 그거는 당원들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마치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해야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와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여론조사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5대5죠. 5대5입니까? 예, 똑같습니까? 5대5입니다. 룰대로 하면 그래서 5대5입니다. 이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예, 요 기준을 세운 지가 벌써 2012년에 이거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머릿속 기획은 누구나 막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원칙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경선으로 당원들의 경선으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 거의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당대표 정말 마음대로 막 후보를 찍어서 공천을 줬거든요. 네. 완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죠. 폭망했어요. 폭망. 네. 근데 그런 우를 이번에 또 되풀이해서도 안 되고 할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같아요. 예, 경선해야죠. 그러니까 룰대로. 2018년 얘기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2018년에 사실 국민의힘이 많이 지고 민주당이 많이 이긴 속사정을 얘기하신 겁니다. 네. 공천이 잘못됐다 이 예. 얘기입니다. 아무튼 경선으로 이렇게 될 텐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죠.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오세훈 지금 현직 시장이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할 때도 오세훈 시장을 뛰어넘는 국민의힘 측 당 후보가 나오기 어려워요.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경기도는 아니죠.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5.3%를 졌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구인 건 틀림없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긴 당이 거의 지방선거를 이겼다고 평가를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물망에 오르는데 본선 경쟁력은 제가 보기엔 다 꺄우뚱이에요. 네, 저 동의하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 운이 좋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뭔가 잘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디자인 서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는 게 디자인 서울요? 없잖아요. 예. 큰일 났어. 이거 예, 그 얘기 그러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체 분위기에 그냥 먹어갔다.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운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힘 쪽에 오세훈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딱 부러지는 후보가 안 보인다. 네. 이것도 사실 운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서 30만 표를 졌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걸 따져보면 재보궐선거 85만 표가 졌어요. 그에 비하면 55만 표를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기죽지 말고 나름 좀 부동산 대책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섬세하고 꼼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하는 좀 젊고 유능한 후보 아니면 압도적인 느낌의 후보 뭐 나와서 경선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해볼 후보가 만하다 민주당에 싶습니다. 있을까요? 네. 민주당 의원님 그건 너무하세요. 아니 있을까요?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네. 민주당 박홍근 의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새 또 특검 법안 하나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재추진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영남 의원님. 거의 화풀이 수준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물론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소위 검찰 개혁은 개악이죠.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지금 대부분 어떻게 내려져 있어요. 그 필요 없는 기관, 정치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었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더 나가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이거 만약에 그냥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막 나가면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해보시라. 이러고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게 검찰의 독립적 예산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인사권까지 주고 딱 하나 남긴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가히 검찰 독재 국가, 대통령이 검찰과 직접 거래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독재 국가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 권한 극대적인 강화 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제3의 기관이 권력기관은 분리해야 되니까요. 권한을 분산하자는 요 의제가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예단하기보다는 어느 것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더 잘 보장하는 방식인가, 검찰에게 몰아주는 것인가, 과거의 군대처럼. 이것도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안들이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무조건 국민의힘도 뭐 몰아붙이고 이러지 마시고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안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예, 토론 계속해서 국회가 좀 국민이 원하는 예쁜 안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힘이 너무 빠져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니던데요. 국가의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 사범에 대항해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정화 기능으로서의 반부패 수사 기능이 너무 형편없이 망가졌거든요. 주가 조작에 관련한 수사가 너무 미진해서 저는 중대범죄수사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추미애 장관이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남부지검에 소리입니까? 있던 거 그거 추미애 장관이 그때 아니 주가 조작에 관하여 신라젠 뭐를 사건 없애요. 비롯해서 여러 옵티머스, 가짜뉴스 라임 하시네. 그 금융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추미애 장관이 아예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뭐를 수사 없애요. 못하게. 6대 범죄는 검경 수사권 과정에서 검찰에 놔뒀는데 금융범죄 저는- 수사단 없애버렸잖아요. 아니 서울 금융범죄 남부지검에 수사단은 있던 거. 수단이고요. 어쨌든 6대 범죄를 검찰에 여기까지. 놔뒀는데 검찰이 주가 조작 수사를 잘 최민희 의원님? 못하시더라고요. 최민희 의원님. 네. 출마 선언하셨죠? 네, 저는 새로운 정치 벤처에 도전합니다. 정치 벤처라니요? 네, 그게 벤처입니다. 벤처인데 저에게는. 어디 벤처죠? 어느 지금 동네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데요. 제가 네. 벤처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은 언제 출마 선언하세요?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에요? 예. 아니, 출마를 고민 중인 게 아니라 언제 선언할지 고민 중이다는 거죠? 뭐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겠죠.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더니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십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세요? 아니 시기를 제가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419님께서 저는 보수지만 최민희 의원님 따박따박 말싸움 구경이 재밌어서 팬입니다. 두 분 보면 토끼와 거북이 같습니다. 낮잠 자면 집니다. 누가 토끼고 누가 거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북입니다. 그래요? 자, 지방선거 때문에 당은 굉장히 좀 지금 긴장 못 할 텐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민주당 패배 이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패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지방선거 승리로 지지자들이 에너지를 모으기를 기대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지지자들의 요구가 검찰 개혁을 하라는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잘 수렴하고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봅니다. 김영남 의원은 검찰개혁 얘기 나오면 좋다고 더 해달라고 네. 항상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예. 그 사실은 어느 당이나 강경파가 있고 네. 조금 뭐 온건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당내에서는 항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많고 그쪽으로 쏠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대중선거에서는 항상
김영남, 강경파가 최민희 주도할 때는 선거는 감사합니다. 망하더라고요.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